막상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려고 보면 이혼 소송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경험담을 접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무엇이 가장 급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 처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면 상대방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 시 분할을 최대한 많이 또 판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전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보통은 부동산이나 전세금에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결이 끝났는데도 상대방 층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한 부동산이나 전세금의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다거나 전세금을 뺀다거나 해서 현금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고 1년 혹은 2년이 걸리는 소송에서 조금은 안심하며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이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모든 재산, 아파트, 상가, 차량,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처분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 분할 금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아파트나 상가 등에 가압류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보전 처분의 목적이 결국 추후 판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며 진행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가압류 신청서가 제출되면 대략 2에서 3주 이내에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은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면 바로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란 가압류 절차가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 법원에서 일정 금액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현금 재산에 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담보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등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 숙지하셔야 하며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 비용이 들다 보니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이런 절차를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이 끝나도 판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잘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미리 풀어줘도 되나요? 상대방 측에서 가압류를 풀어야 내가 판결 금액을 마련하고 줄 것이 아니냐며 가압류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압류는 판결 금액을 받기 전까지 풀어주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대출을 받아 판결금을 지급하면 이를 받으면서 가압류 해제 접수를 해주시거나 매매를 할 경우라면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으시고 잔금 지급 전까지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이를 풀어주는데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압류를 먼저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여담으로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과도한 가압류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 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매우 드물고 가압류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내놓는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시에 법원에서 보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정을 받기까지 최소 2에서 3주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보통 원고와 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해서 판결금 지급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판결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 집행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고 판결금을 제때 받기 위해 상대방의
상대방의 재산을 빠르게 보전 처분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전 처분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판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전 처분을 진행하여 두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